네, 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콜로라도를 가지고 오프로드에 나와 있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가 오프로드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내려야 되지? 못 내리겠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픽업 트럭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목적이 명확한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도 목적이 명확하죠. 그런 부분이 디자인에서도 있습니다. 뭔가 기교를 낸다기보다는 굉장히 솔직하고 기능을 위해 충실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멋을 낸 부분들, 멋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 차는 오프로드도 가야 되고 짐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헤드램프나 그릴의 그런 쉐보레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심플하고 거대해요. 진짜 거대한 서양 남자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고, 국내에서도 이제 픽업 트럭을 보시긴 하시겠지만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얼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넙대대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제 가슴팍 상체까지 오기도 해요. 그래서 크기가 큰 엔진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보닛이 굉장히 넓고요. 이 안에도 공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일단 게러지에서 직접 스스로 이제 정비를 하기 용이하게끔 좀 만들어 놓은 구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쪽 디자인이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LED를 처리를 하진 않았거든요. LED를 쓰진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대중적인 차예요. 그래서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밑에 부분도 전부 그냥 할로겐 램프죠. 보통 SUV들은 이런 밑바닥을 훨씬 더 멋을 내거나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이 부분만 쉽게 갈아서 뗄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휠 이런 기교 없습니다. 그냥 기교 없고 그냥 딱 기능만 갖춘 자동차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7인치가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올터레인 타이어가 박혀져 있습니다. 타이어 이름이 랭글러죠. 이 워낙 휠하우스도 넓고 안쪽으로도 공간이 많아서 서스펜션 구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뒷바퀴에 보이는 저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판스프링이죠. 주로 트럭에서 쓰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 스프링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정비성도 용이하고 수명도 길어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트럭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수직하 중에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트럭들이 전부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프레임 바디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프레임이 차체 앞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트림에서 추가되는 이 발판이 사이드 스텝이 붙었어요. 사이드 스텝이 생각보다 꽤 단단해서 차를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 발판이 없으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스텝 부분이 멋있기도 하고 실제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오프로드를 갈 때 조금 더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거 뭐 기스나는 거는 좀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쪽 부분이 그냥 땅에 닿아도 그냥 그런 거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전형적인 픽업 트럭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뒤쪽 2열이 없는 차도 있긴 한데 국내에는 일단 뒤에도 문짝이 있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들여왔어요. 뒤에 짐칸이 있는데 이 짐칸의 모습도 보시면 렉선 스포츠 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전형적인 트럭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그냥 액세서리 요소로 붙은 거예요. 기능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롤케이지처럼 붙어 있긴 해요. 그래서 강성 확보를 어느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차체 윗부분이 무거워지는 게 조금 더 불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멋있죠. 네, 뒷모습도 상당히 심플하죠. 뭐 기교는 정말 찾아볼 수 없고 쉐보레 엠블럼 정도만 붙어 있고 전부 할로겐 램프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곳곳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친절하게 돼 있긴 해요. 렉스턴 스포츠 칸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이런 발판을 밟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패어 놓은 부분, 그리고 여기만 밟으면 올라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쪽에 이제 손을 넣고 이렇게 올라가기 좀 편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감동받으셨던, 이게 문을 열었을 때 이것도 천천히 내려오죠. 이렇게 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해서 성인들이 이렇게 앉는 것도 무리가 안 돼요.
이 안쪽 소재 같은 경우도 물 청소로 쉽게 청소가 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간적으로는 너무 넓은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최대 적재량은 이제 400kg 정도예요. 그리고 이 데크의 깊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화물을 넣을 때도 편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을 가득 채워서 무게가 어느 정도 하중이 실리면 조금 더 승차감도 좋아진다고 해요. 네, 미국차답게 이렇게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 이제 3톤 넘게 견인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7인승 SUV가 한 2.5톤 정도를 견인할 수 있는데, 이 차는 그 차보다는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가 옆으로 나 있죠. 지금 흙이 좀 많이 튀었는데 여기 깨알처럼 이제 쉐보레 엠블럼도 이제 새겨져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머플러가 옆으로 나와 있는 게 무조건 불법 요소였어요. 그건 통과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뭐 각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규제를 좀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열쇠입니다. 요즘 열쇠 보기가 쉽지 않은데, 외부에서 문은 열 수 있지만 시동을 걸 때는 열쇠를 놓고 돌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고급 모델임에도 열쇠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촌스럽고 뭐 후지다기보다는 나름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어차피 트럭이고 좀 남성적이잖아요. 이런 느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키를 돌려보니까 재밌어요. 네, 실내 디자인은 뭐 예쁜 구석은 없습니다. 쓰이기 편리하게끔 전부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도 상당히 큼지막하고, 이런 아이콘들도 한눈에 딱딱 들어오죠. 이게 어떤 기능인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데크 쪽에 빛을 비춰주는 램프, 그리고 이거는 차선 이탈 막아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트레일러를 끌 때 쓰는 기능입니다. 뭐 거의 뭐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긴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심플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들이 곳곳에 놓여 있고, 익숙한 기어 레버가 있는데, 기어 레버가 지금 이쪽을 이제 누르면서 변속을 하는데, 이 왼쪽 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이제 기어 변속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헷갈리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서 하게 돼요. 차라리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예 빼버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터치 디스플레이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뭐 기본으로도 내비게이션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은 뒤에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게인을 설정하는 버튼이에요. 자, 그리고 거의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경사로 밀림 방지 뭐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노면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있어요. 뭐 결빙 상태를 조심하라고 이제 문구가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투박한데 안 어울리게 여기 보스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서 아마 가장 섬세한 부분이지 않을까, 보스 스피커요. 시트 같은 경우는 이 엉덩이 부분은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이 등받이는 수동으로 레버를 당겨서 해야 됩니다. 시트가 생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시트를 어디서 봤더라? 신승용. 네, 시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GM의 다른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생긴 거 이 속에 만져보면은 좀 부품들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마감도 좀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 앉아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열선 같은 경우도 지금 등받이만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등받이와 엉덩이를 동시에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미적으로 아름다운 부분, 뭐 기술이 화려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실용성은 대단합니다. 진짜 이건 이런 식으로 시트를 접어 넣을 수 있고요.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물망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원래 쓰던 기본적인 매트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공간까지도 전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아기자기하게 이런 부분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트럭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이 또 있는 거겠죠. 네, 뒷좌석에도 USB 포트 2개가 놓인 점이 이제 먼저 가장 들어왔고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이 공간에 뭐가 이렇게 막 갇혀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에 이제 포켓도 없습니다. 포켓은 한쪽에만 있고요. 근데 뒷좌석이 엉덩이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좌석에 비해서 이 시트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큼에도 약간 머리 공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여유로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공간도 아니지만 이 차의 거대한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넉넉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등받이도 거의 완벽하게 서 있고요. 그래서 이 뒷좌석 공간이 그리 편안하진 않습니다. 네, 뭐 암레스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도어 포켓 쪽에도 여러 가지 수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를 확인할 수 있는 글라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픽업 트럭은 여전히 국내에서 이제 생소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포드 F150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F150을 탔을 때는 이제 후륜구동 모델이었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콜로라도도 일단은 후륜구동 베이스예요. 그래서 국내 판매 모델에도 후륜구동 모델이 있고 4륜구동 모델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4륜구동 시스템이 쌍용차는 조금 다릅니다. 쌍용차는 그냥 운전자가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오토 모드가 있어요. 오토 모드가 있어서 일단은 뒤에 많은 구동력을 보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힘이 필요할 때, 뭐 출발하는 상황이나 오프로드 지형에서 이렇게 바퀴가 헛도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쉽게 앞바퀴에도 구동력을 많이 배분을 해줍니다. 뒷바퀴의 디퍼런셜 같은 경우는 이제 LSD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바퀴의 이제 구동력 차이를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차답게 3.6L V6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쉐보레가 즐겨 쓰는 엔진이고요. 트레일러를 견인하거나 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힘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휘될 수 있도록 세팅을 좀 달리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워낙 괜찮은 엔진이기 때문에 견인력도 우수할 뿐더러 이 가속 성능도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왠지 트럭은 좀 느릴 것 같잖아요. 콜로라도는 꽤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형 SUV 6기통 엔진 타는 것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감상으로는 그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최고 출력은 312마력, 최대 토크는 38kgm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6기통 디젤 엔진이 토크는 훨씬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먼 길을 스트레스 덜 받고 가는 경우는 뭐 가솔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엔진 사운드도 듣기가 좋죠. 그리고 회전은 엔진 회전수를 굉장히 높여서 쓸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트럭의 고정관념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자동차죠. 거기 무슨 뭐 엔진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네. 변속기가 지금 8단 변속기, GM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변속이 상당히 나긋나긋합니다. 네, 오프로드를 상당히 많이 가게 될 자동차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린 또 도심에서도 이 차를 타게 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차가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거동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굳이 트럭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탈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프레임 바디를 쓰는 모하비보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쓸데없이 차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거의 콜로라도는 정말 딱 바닥에 바퀴를 지탱하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쌍용차가 내놨던 그런 픽업 트럭 모델을 보면 좀 노면을 많이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콜로라도는 굉장히 좀 단단한 편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반응이나 감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딱 트럭의 핸들을 잡고 돌리는 느낌입니다. 속도가 높아져도 이 반발력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고속으로 달릴 때는 살짝 신뢰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콜로라도 같은 경우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몇 가지 노력들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V4라고 뜨죠. 실린더를 4개만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캐딜락에도 적용됐었던 실린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콜로라도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이 감동받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토 스타트 앤 스탑만 더 추가를 했어도 복합연비 부분에서는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아쉽네요. 네, 트럭이 생긴 거는 투박하지만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만듭니다. 특히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트레일러를 끄는 경우도 많고 뭐 요트를 끌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체 거동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트레일러를 끈 상태에서 트레일러가 좌우로 이제 흔들리는 것들까지도 막아줄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 차 스스로의 중심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껑충하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자동차지만 어쨌든 밑에 단단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저중심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막 스포츠카처럼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호쾌하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앞좌석 쪽은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올터레인 타이어까지도 끼워져 있는데도 앞쪽에서의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자, 이제 오프로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얼었네. 뭐 차고 높여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차는 그냥 맨몸으로 밀어붙이는 자동차입니다. 오. 자, 주행 모드는 4륜 하이 모드입니다. 그 오프로드 가는 차들이 유격을 두는 이유가 사실은 그 일반 도로에서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프로드에서는 이제 지형에 따라서 바퀴가 스스로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파가 이제 스티어링 휠까지 전달이 되는데 그럴 때 뭐 손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좀 보완해주는 거기도 하고요. 이게 그 리프 스프링이 위아래로 받는 하중에는 굉장히 좀 대응을 잘하는 것 같은데 좌우로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오. 지금 바퀴가 살짝 미끄러졌는데 바로 뒤에서 좀 강하게 밀어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다 얼음이 얼었네. 자신의 자동차를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막 타는 그런 용도로 쓰기 적합하다고 보이잖아요. SUV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가기가 좀 아까울 텐데 픽업 트럭은 그런 이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길을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차가 콜로라도인 거죠. 정말 콜로라도는 이런 길을 너무나도 쉽게 잘 달리지만 이런 길은 어쩌다만 오는 게 좋은 거. 그 식전에 되도록 식전에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쉐보레 콜로라도를 살펴봤습니다. 뭐 사이드미러 이렇게 수동으로 되는 거 다 이해가 되고요. 투박한 디자인 다 이해가 됩니다. 목적성이 워낙 뛰어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쌍용차가 이런 픽업 트럭을 독점하다시피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경쟁 모델이 국내에 나타나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수입차 브랜드가 이런 픽업 트럭을 국내 시장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비교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픽업 트럭이 가진 매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